자, 이제 37페이지입니다. 이제 과태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이제 보충 문제 보시죠. 1번에 2007년 12월 21일 날 민법이 개정돼서 그 민법상 법인의 경우도 과태료 금액이 이제 500만 원까지로 이제 바뀌었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소 변경 등기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을 때 중간 생략 등기가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선례인데요.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에서 주소를 A 장소에서 B 장소로 점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에 다시 C 장소로 점거했을 때 이사 갑에 대한 주소 변경 등기는 A 장소에서 B의 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선례입니다. 다만 이제 C 장소로 점거한 후 등기 신청을 이제 14일 내에 제때했더라도 B 장소로의 변경 등기 혜택에 대해서는 과태료 통지가 됩니다. 상법 635조의 과태료 대상 중에서 등기를 늦게 했을 때의 경우는 법원이 1차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안처럼 그 등기 혜택을 제외한 이사의 선임 혜택에 대한 과태료는 법무부 장관이 1차로 부과처분합니다. 자, 4번 법률 또는 그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결혼이 앞서 얘기했듯이 뭐 정원이 3명인데 그죠? 지금 2명이에요. 그럼 1명 나가면 계속 정원이 결혼됐을 때 그런 바람에 후임 이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등기 혜택 아니고 선임 절차 혜택이다. 한마디로 3명을 이제 메꿔서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에 대한 문제를 몇 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감사가 사임을 해서 퇴임함으로써 역시 그 법률과 정관이 정한 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퇴임 기간은 후임 감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국 회사가 그 이제 설립과 동시에 영업소를 같이 그러니까 설립 등기와 영업소 설치했을 때 그때 그 설립 등기한 날부터 2주 내에 영업소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했을 때 그 2주가 되는 것이죠. 3번에 보통 이제 주사무소하고 영업소 이제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후 3주 이렇게 되는데 동시에 했을 때 2주라 그런 뜻이겠죠. 3번에 신주 발행에 대한 등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신주 발행으로서 인한 증자로 인한 등기에 원인 일자와 기산일은 주금 낸 날, 주금 납입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법상. 그래서 주금 납입 다음 날부터 역시 등기 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자, 4번에 주식회사가 그 본점 이전을 할 때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나중에 이사해서 본점 이전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등기 기간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가 있던 날이다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합병의 경우인데 이제 합병 같은 경우는 합병에 대한 그 등기 기간은 이제 합병이 이제 예컨대 이제 흡수 합병의 경우에 밑에 보시면 이제 합병이 다 끝나고 이제 합병 보고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보고총회 종결한 날 또는 보고총회를 가르면서 이사회담은 이사회에 공고한 날 해서 그 보고총회라는 거하고 이사회 공고로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설합병의 경우는 이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니까 창립총회의 종결일 또는 창립총회에 가르면서 이사회 공고일 해서 여하튼 우리가 어떤 그 총회 종결일 또는 이사회 공고일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지점에서 3주 내에 그 등기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 합병 결의일이 아니죠. 결이 아니고 보고총회나 사내총회의 종결이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이사를 이제 미리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선인데요. 미리 뽑아서 통상은 미리 취임 승낙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초일의 경우에 이제 보통 초일을 넣느냐 또는 초일이 다음날부터냐 것인데, 이렇게 미리 예선했을 때는 우리가 초일을 그죠? 그 산입을 이제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일이 아닙니다. 틀렸죠? 따라서 우리가 민법의 예외로서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민법상 일자, 주간, 월, 연 정했을 때는 초일을 산입을 하지 않고요. 또 기간 말일이 되면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민법에 알다시피 그 초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처럼 그 이사가 예선이 돼서 미리 취임 승낙을 했을 때는 그 선임 결의에 정한 그 임기 개시일이 오전 0시부터 그날부터 결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등기 기간에 대해서도 그 초일의 경우에 임기 개시일이 기산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선례들이 이제 아까 이제 결론 내었었지만 한번 보시면 이제 판례들이 있습니다. 임기 만료로 인한 임기 만료나 사임을 통해서 퇴임한 이사가 퇴임으로 인해서 법률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후임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퇴임하는 사람의 변경 등기의 기산일은 후임 이사의 취임일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후임 이사가 취임 전에 퇴임에 대한 변경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까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그 법률과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돼서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 의무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후임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인 선임 절차를 혜택한 것이니까 그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 절차에 대한 혜택이라도 퇴임한 대표이사는 과태료를 처할 수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좀 그 밑에 상법 635조 1항의 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감사의 원수를 결하는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해태했을 때 그 선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 선임은 이제 주총회 소집을 발표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고 있지만 이때 선임이 대상하는 이사에는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조문에는 이사 감사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문제가 대표이사가 퇴임했을 때 그때는 과태료 내지 않는 것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판례, 그 2009년도 4월달 판례죠. 그 애사 본점 소재지하고 지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았을 때 등기 혜택,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회사의 등기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 본점과 지점에 공통으로 등기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대표된 것들은 이제 본점도 기재해야 되고 지점도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사의 등기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에 하고요. 지점 소재지에서는 이제 3주간 내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동일하지 않았을 때는
그 등기가 각각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본점에 대한 혜택, 지점에 대한 혜택 따로 각각 부과하자는 것이 이제 판례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두 번째 회사의 등기 혜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그 혜택 기간 중에 대표자 지위를 상실했어요. 지금 혜택 기간 중에 상실했을 때죠. 회사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상 법령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대표자가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등기를 혜택했을 때는 등기 혜택 당시의 대표회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혜택 기간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면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혜택한 기간만 과태료가 지고 자기가 관뒀던 기간은 과태료를 빼야겠죠. 그래서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선례 4번에 뭐 결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과 후임자 임명에 대한 통지 문제인데 이때도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그 선임 절차 혜택이 없다 해서 통지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결했는데 네.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취하는 등기 신청의 취하는 이제 규칙, 상업등기 규칙 56조에 했습니다. 일단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취하의 방식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서 우리가 방문 신청, 4조 1호의 방문 신청에 의한 취하, 직접 출석해서 취하서를 내는 것이고, 아니면 그 전산 정보라는 조를 이용해서 취하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을 하는 경우, 전자 신청과 방문 신청에 취하했습니다. 상업등기하고 법인등기를 통틀어서 취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4년 11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일단 그 취하의 방법은 우리가 반드시 출석주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당사자 또 취하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제출하라. 이게 아까 봤던 방문 신청 얘기죠.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다만 이제 본점에 대한 등기 신청과 지점 소재지에 공통 등기할 사항인데 경우에는 본점에 취하서를 내고요. 지점에서 내는 취하서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전에 봤듯이 또 3조의 그 전자문서에 대한 취하, 전자신청 취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업등기법 4조 1항 2호에 또는 비정법에 따라서 법인등기도 우리가 이렇게 전자문서로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40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취하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 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로서 전자서명을 해서 등기소에 송신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전자신청에 취하가 되면요. 신청 사건 선택할 때 조사 교합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취하 처리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하의 시기는 이제 조문에 있듯이 일단은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 기록에 등기 신청 정보를 기록하고 식별 기록 즉 이렇게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 취하서가 유출됐을 때는 등록 공무원은 그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다가 접수인과 번호를 쓴 다음에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하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조에 취하에 따른 그 조치. 취하서는 등기관이 그 전산 정보 처리에 의한 취하, 즉 취하 처리를 한 다음에
신청서라든지 그 서류 중에서 그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할 곳에 편철하고요. 다만 이제 이 양의 그 취하된 신청서하고 부속 서류는 우리가 접수인을 이제 지워야겠죠. 접수했던 것을 예전에 지우고 그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을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영수표 확인서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함께 환불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조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신청에 취합니다. 1항 관할 외의 본점 이전 등기 지금 관할 내 본점 이전하기 위해서 등기를 했는데 취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관할 외에 이것은 이제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또 민법상 법인의 또는 특성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도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신청을 취하기 위해서는 근데 서울에서 뭐 안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 신청 취하서 또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취하서를 우리가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취하서는 두 개의 그 양쪽의 구본점, 신본점 취하서에 대해서는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의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그러면 이제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이제 냈을 때 관할의 본점 이전 등기 신청이라는 뜻을 신 관할 등기소에 통지를 해야죠. 즉 본점 이전했다는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본점 이전 통지 전에는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그러나 이제 구본점 관할 등기관이 본점 이전했다 이미 했다는 것을 통지했을 때는 취하서는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 낸다. 그래서 우리가 본점 이전 통지라는 걸 기준으로 구본점에 냈다가 본점 이전 통지했을 때는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 내는 겁니다. 따라서 사항에 본점 이전 통지가 있은 다음에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 취하서를 갖다 냈어요. 그때 신본점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취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취하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본점 이전 취하 통지서를 작성해서 구본점 관할 등기소로 보냅니다. 따라서 구본점 관할 등기관이 이 송부 목록의 화면을 봐서 본점 이전 취하 통지가 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비로소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신청을 취하를 처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점 이전 통지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구와 신이 다른다 것들을 두 개를 보시고 7조 2항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회사 본점을 다른 등기 관할 구조원들이 이전할 때 항상 구 본점 등기소에 냅니까? 그렇지 않죠.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본점 이전 통지 후에는 신 본점에다 내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조에 회사의 분할과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가 또 취하 경우도 있겠죠. 일단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분할 합병 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각 등기 신청 취하서는 동시에 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 양에 역시 그 신청을 접수한 그 분할회사, 신설회사 또 흡수분할 합병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분할 신설할 때는 신설회사 또는 합병할 때는 변경 등기 이렇게 새로운 신설 설립 등기나 변경 등기 하기 전에 분할 신설 회사나 그리고 흡수 합병 회사, 흡수분할 합병 회사의 본점 등기소에다가 각 취하서를 동시에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 전일 때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밑에 보듯이 주식회사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 신청은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내서 존속 회사로의 등기, 신설 회사의 설립 등기 전까지 취하서를 내라 것들이 이제 우리 골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각하 사유죠. 각하 사유인데 우리가 이제 상업 등기도 일정한 요건에 약 한 좀 17개죠. 좀 많지만 한 17개 정도의 사유에 의해서 각하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등법처럼 우리가 거기도 이제 각하 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각하 사유가 공통적으로 1호, 2호 관할 위반이라든지 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여기도 절대 무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청을 통해서도 말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데 또 절대 무효사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3호가 있습니다. 3호하고 10호가 있는데 보실까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비례문법은 일단 그 사건이 등기할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또 3번에 사건이 이미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컨대 한번 기출문제 나온 거 보시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 신청이 순차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접수된 것을 등기해주고 난 다음에 뒤에 등기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후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절대 무효인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0호를 들고 있는데요. 등기할 사항이 무효나 취소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효의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들고 있는데요. 요 10호의 경우하고 이제 우리가 2호의 경우하고를 약간 이제 혼동이 와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유효한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첨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그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런 걸 이유로 26조 2호 아까 사유로 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체가 없는데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했으니까 이것은 등기할 사항에 무효나 취소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10호 사유로 각하한다는데 이 규정이 이제 주로 2호하고 헷갈리게 나오기 위해서 등정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자 본문을 보시죠. 등기관은 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정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보존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날까지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명한 날이 아니고 다음날까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1호, 2호, 3호 봤었죠? 관할 아닌 경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미 등기되어 경우가 이제 묶어보시고요. 4번 이제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했을 때, 또 5에 그 신청이나 대리인 출석주의 배죠. 신청이나 대리인이 출석주의 배했을 때, 또 신청 정보의 제공이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 규칙에 정한 방식에 안 맞았을 때, 7호 우리가 인감이 필요한 경우에 그 인감을 제출하지 않거나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을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 도장이 같은 주에 제출된 인감과 다르다. 그때도 역시 각하겠죠. 8호는 그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 또는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고요. 9호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또 그러니까 신청서 그 뒤에 첨부 정보, 또 등기부 이렇게 그래서 신청서, 첨부 정보, 등기부죠 이렇게 이걸 세 가지 비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등기 기록, 심지어는 이 폐쇄된 등기 기록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청서하고 첨부 정보하고 등기부 이게 서로 이 3조 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주식회사가 신주 발행을 할 때 자본 증가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청약서, 주식 청약서하고 그 납입받은 은행이 지금 납입 보관하고 있다. 그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납입 은행하고 보관 증명서에 있는 발행 은행이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는 법원에 허가서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서 신청 정보하고 청부 정보가 맞지 않았다. 이런 것들 이거 두고 있습니다. 9호에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의 무효 취소 원인에 대한 것들 10호는 봤었어요. 자, 11호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경우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것. 근데 본점 이전의 경우는 구 관할 등기소를 거치거나 이렇게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않았다. 신청한 경우. 또 동시 신청을 이렇게 여러 건에 대해서 동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 이제 13호는 이제 상호죠. 29조에 따라서 우리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에 등기했다든지 또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가등기 같은 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13호로서 각하합니다. 또 사건의 법령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용이 금지된 상호 등기라든지 가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도 그렇고요. 15번에 우리가 상호 등기가 말소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상호 등기가 없는 회사를 어떤 임원을 등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먼저 상호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호 등기에 앞서서 다른 등기했을 때 이게 이렇게 그런 것도 15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그 다음에 뭐 등록세 내자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특히 그 10조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제 상업등기법 27조에 보시면요, 27조에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 신청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 이제 우리가 형성해서 주로 이제 어떤 무효나 취소가 원인이 있을 때는 등기한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29조 우리가 26조죠. 26조 10호 사유로서 각하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무효 취소가 소송으로만 어떤 소송으로만 구할 수 있는 무효 취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나 취소 원인이 있었을 때 그 소제기 기간 내 소제기 기간이 겠죠. 그 소제기 기간 내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효로서 각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26조 10호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방가를 이번에 보시면요. 등기할 사항에 관해서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나 취소 원인이 있은 후에 그 소제기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았다.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증명한 서면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각하할 수가 없겠죠. 물론 반대로 일본처럼 등기할 사항에 관해서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무효 취소가 아직 제소 기간 내에 있다면은 그때는 각하 소장을 낼 수 있으니까 각하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어차피 제소 기간 내에 무효 취소 소송 안 하면요 그 등기는 그냥 유효한 걸로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고 이런 상업등기법의 상업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는 이제 우리가 27조에 있던 조문이 이제 26조 이렇게 한 단계 내려왔기 때문에 그 조문 보시고 또 이게 구등법 조문과 같이 보정을 당일 보정을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다음 날로 해서 양쪽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하 결정 정본을 이제 만들어서 교부하거나 송달을 해주는데 이때 등기신청서 외에 첨부서면 등기신청서 안 줍니다. 각하할 때는 아까 취하서와 달리 그 등기신청서 이외에 첨부서면만 주거나 송달해 줍니다. 그때 첨부서면 중 각하 사유를 주장하는 서류를 복사해서
그 당해 신청서에 같이 편철을 해놓게 되겠죠. 이 신청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주식을 이제 소각하거나 병합을 해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장래 발행할 주식 총수에 등기하고 이 발행한 총수의 등기가 있는데 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변경 등기를 우리가 나중에 발행한 주식 총수 변경 등기한 후에라도 발행한 주식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각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명의 지배인을 동일 등기소 관할 구성 내에 있는 그런데 수개 영업소 지배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선임 등기가 이중 등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각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유한회사 등기할 사항 중에서 특히 이제 유한회사의 감사가 임의적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다면 만약에 그 감사는 또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민법상 법인의 감사는 또 등기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유한회사의 감사, 민법상 법인의 감사, 또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같은 것들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또 사회학교법상 임시이사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등기하달라 하면 이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각하가 되는 것 중에서 몇 개 또 봐야 될 것이 본점을 이전하는 금지 가처분은 그런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채 중에서 보통 사채에 대한 등기가 안 되고 질환 사채나 신주인수법 사채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상업등기법 58조에 지점에서 하는 등기 신청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관한 등기소 이 본점과 지점이 달라요. 서울하고 수원입니다. 그러면 달랐을 때 보통 본 지점의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될 때 지점에다가 또 등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신청에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등기 신청하고 본점 소재지에는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게 뭐냐면 이제 회사에 대한 상호를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호의 변경 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한 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점에서 그 상호 변경 등기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시험에 이제 각하 이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건 이제 각하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인데 오히려 각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본점에 대해서는 추석주의고 지점은 추석주의가 아니고요. 또라서 그 지점에 대한 경우는 우편도 되니까 보통 이제 본점 등기 신청하고 지점 등기할 때 지점에 대한 등기 신청할 때는 보통 대표자의 인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소 단위로 보통 이제 지배인을 둡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영업소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업소 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무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제소 기간 내에 그 이미 지났다, 그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내면은 그러한 등기 신청은 수리합니다. 또 앞서 그 본점과 지점에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점에 등기할 때는 그 우리가 직접 당사자든지 대리인이 출석할 필요 없이 우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하가 아니고요. 주주총회 의사록에 5명 뽑겠다 이사를 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중에 3명만 취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산 등기하고 이 해산 등기한 다음에 보통 2개월이라는 청산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동시에 신청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하겠다 우리 회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대표이사가 3명 있는데 그중에 1명이 단독 대표고 2명이 공동 대표를 하겠다. 그런 등기도 가능합니다. 역시 아까 6명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명 봤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는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고 그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를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정관으로 그 주총으로 정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의사록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가 꼭 주총에서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10번을 좀 유의해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